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쇼 5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양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주식시장이 말이죠. 조금 떨어지면 1120이고요. 좀 올라가면 또 1180이고. 조금 있으면은 2000포인트 얘기가 또 내일 모레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과일이라고, 조금 있으면 폭락이라고 그러고. 네네. 오늘은 한마디로 급락이 있었던 거 엊그저께에 비하면 또 20포인트 갖고도 이제 급등이라고 할 정도니까 오늘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보게 되면은 뭐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좀 웃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도가 매수로 변경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어제였죠. 어제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광산주 중심에 대한 석탄주죠. 중국은 석탄주 중심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광산주 중심에 대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좀 가능했고,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보게 되면은 뭐 화학, 철강, 뭐 지금 현대아이스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반짝반짝 매우 빛나고 있는데, 지금 이 현대아이 철강주, 그다음에 조선주 뭐 이런 쪽들도 같이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모멘텀 주식들이 대거 또 그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 뭐 어제 이제 그 트위터, 모건 스탠리의 트위터에 대한 추천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또 보게 되면은 뭐 아프리카 TV라던가 또 업종별 대표주들도 모멘텀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모두 다 오르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양쪽 다 즐거운, 양쪽 진영 모두 즐거운 그런 하루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오른다? 네. 표현은 그렇지만, 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오르는 것 같고요. 특히, 아침만 하더라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관심 주니까 맨날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방송하는 옆에 같이 하는 친구가 이제 한국 투자 주고 있는 친구가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뭐 아침에 출발하는데 한국전력이 좀 약합니다. 어쩌고 얘기했고, 내가, 그럼 누가 약하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런가 봐야 돼. 지금 와보니까 1.7% 훅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고점 가고 있거든요. 한국전력이요? 네, 한국전력. 한국전력 지금 0.4%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아까 많이 빠져 있었는데. 마이너스 1.7%, 1.2%에서. 그래서 이게 많이 빠지지 않더니 지금 다시 뭐, 0.5% 정도. 아니, 1% 조정받는 걸 갖고 많이 빠진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밥도 몇 번 먹었는데, 나를 왜 뒷사나 그런 생각 갑자기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지금 시장에서 큰 어떤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는 또 대우조선이 훅 떨어졌잖아요. 네. 또 삼성중공업은 뭘 잘했어? 또 훅 올라가. 뭐 잘한 거는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요. 많이 빠진 거 정도로 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뭐냐면 큰 의미 없이 주가가 제한스러운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어저께 같은 시간에요. 저는 4조는 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결국 어저께 3조 7,900억이 나왔는데요. 제가 예측하기 오늘 4조 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시간 대비 어저께보다 한 3,700억 정도 거래대금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4조는 넘을 것 같다. 그 정도가 오늘 차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주체별을 앞서 얘기했으니까 오늘 외국인이 좀 5점 산다는 거. 네. 오늘까지 하면 10일인가요? 9일 만에 사는 거고요. 네. 투시는 좀 6일째인가 오늘까지 사는 텐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바로 특징주 위주로 좀 몇 개씩 같이 한번 해보죠. 오늘 사실은 뭐 특징주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으로 본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자동차 섹터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자동차도 뭐 그 빠졌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던 그 한일 이화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바로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품주들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모두 다 오르고 있고 뭐 조선화학, 철강 모두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현대아이스코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침에 뭐 니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주들 역시 좀 좋은 모습이고, 이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반등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화학주들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뭐 OCI도 오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대차 그 물량에 대한 감소가 아주 눈에
뛰게 두드러지고 있죠. 어제 900만 주, 오늘 521만 주, 뭐 이렇게 계속 어제 이어서 한 1,500만 주 가까이 대차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뭐 하나 케미칼. 제 보고서는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쌍바닥이 될지 쌍바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하나 케미칼에 대한 대차 감소와 네. 투신의 매수에 힘입어서 네.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이제 네. 그런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멘텀 업종으로 놓고 본다라면 뭐 굳이 그러니까 이 모멘텀 업종이라는 게 굳이 뭐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느냐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네. 뭐 그 대표적으로 카지노, 네. 그다음에 LED도 업종 대표가 사실은 서울반도체입니다만은 서울반도체보다 실적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건 루멘스거든요. 근데 루멘스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루멘스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고, 뭐 네이버하고 아프리카 TV 이런 기본적인 모멘텀 주식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은 게임주들도 같이 동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낙폭과대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 대거 올라오고 있는데 드래곤플라이라든가 심텍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낙폭과대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대거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봐서는 네. 뭐 확실하게 바닥들을 탈출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요? 네. 저는 바다 탈출을 잘 모르겠고요. 네네. 저도 이제 나름 아까 좀 심텍이나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타 이런 쪽까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제 관점에서 오늘 하는데요. 낙폭과대주의 대한민국의 낙폭과대주다 하는 건 뭐 딱 하나죠. 네. 현대중공업이거든요. 네. 현대중공업이 이제 3% 올라가, 뭐, 앞서는 삼성중공업도 되겠지만, 사실 삼성중공업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은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한 조선주들이 오늘 반등하는 것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특징주가 되겠고요. 앞서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잠시 전에 얘기했던 롯데케미칼. 네. 화학주의 어떤 가격 상승, 그런 것도 저기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시황 개선에 대한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02년 최고가, 근데 $27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우리 SK하이닉스가 달라졌다. 이제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하이닉스 뭐 조금씩 올라가는데 오늘 다시 원익 IPS, 원익이 이 친구가 4%. 아침부터 강했어요. 아침부터 한 2% 하면서 그냥 뭐 많지는 않지만 4%까지 윗꼬리 없이 쭉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카지노입니다.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가 결국 실적 오전에 우리 여러 번 다뤄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증권사에서 카지노 스타디아냐. 근데 죄송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우리보다 늦어요. 우리 대큐움 증권의 대채널 K 이 방송보다 늦게 있어. 네. 우리보다 늦게 스타디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요. 계속 남는데 요즘이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키스트 있죠. 네. 키스트가 김치원이랑 그때 누구야? 알리바바 아니야? 예. 어디야 저기 텐센트인가? 네네. 텐센트 아니야? 맞아. 할라다가 텐센트에다가 하려다가 알레다 안 돼갖고 주가 뭐 개꼬락지 되는 줄 알았더니 다시 고점 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돌파하려고. 네, 지금 보시면 이 모든 것에 선봉했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42배입니다, 지금요. 42배가 왜 42배요? 우리 시청자들 이런 게 1대100 같은데 문제 나오는 거야. 네.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냥 문제가 훅 나와요. 네, 맞습니다. 텐센트가 인터넷 통해서 CJ 게임즈에 지불한 가격. 이게 아니라 42배를 쳤다. 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또 바이두랑 또 SA랑 MOU 체결한 거, 그저 보셨잖아요. 예. 걔네들 다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이 한국에서 연예인사, 이거 아니죠. 중국의 연예인사. 중국에서의 엔터테인먼트, 전 세계 화교를 상대로 이런 것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CJNM 42배인데 지금 CJNM이 지금 제가 아침에 봤을 때 25배 정도 나올 겁니다. 25배, 26배. 그러니까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저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특징주군에 분명히 하나 난 거 갖고 있고요. 또 이쪽으로 가면 아까 하이스코어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하이스코어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 초에는 하반기를 예상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저는 하이스코어 약간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건 전혀 아니고요. 이해는 안 됩니다, 저도요. 왜냐면 이거는 저는 좋아하는 건 개인적으로 좋아할 뿐이지만 이 가격으로 설명할 사람은 전 능력 받기다. 괜히 오해받기 싫으니까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오늘 올라가는 것들이 잠시 후에도 얘기했지만 게임주들이 실적이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그죠? 위메이도 적자 났죠. NHN에도 지금 그렇죠. 목표 주가 내려가는 것도 나오고 있죠.
오늘 어디 잠시 후에 후기에도 올리셨던데 보니까 키움증권도 목표주가 훅 내린 모양이야. 그리고 뭐 딴 데 오늘 컴투스나 게임 비리 뭐 그런 데도 오늘 수익이 줄게 나왔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예상 대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 안 좋게 나면서 오늘 좀 반등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 쪽으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될까요? 맞네요. 위메이드 액터소프트가 5%씩 반등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고요. 아까 본인이 얘기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다시 고점을 형성하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저거죠.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 어찌됐건 대한민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유튜브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1인 미디어 이런 것들 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든지 이런 게 직접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정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원이랑 상관없이 이게 대세죠. 네. 사실 이게 약간 죄송하지만 딴 얘기 들으면 딱TV가 하려는 거, 저희가 이거 하고 있고, 저희 방송도 딱TV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 방송도요. 딱TV가 하려는 게 제가 넷플릭스 같은 걸 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1인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 보실 것 같고요. 또 하나 굳이, 이건 뭐, 오른 것도 아니라서, 지금 오늘 같은 세상에 이런 얘기하면, 이것도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GS건설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있어요. 3%밖에 안 올라가지만, 제가 보기에 뭐 실전인 저는 상관없는데, 저는 선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렇잖아요. 김황식 총리인가? 전 총리인가? 네. 이런 거. 그 사람은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원순 측이나 정몽준 측이나 누가 되더라도, 잠실 개발 안 할 리 없잖아요. 네, 한다는 얘기죠. 한다는 얘기도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시청자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되든지 간에 거기 일단 개발하겠다는 건데 물론 그것 때문에 GS건설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안 좋아지면 하나대투증권 가서 쫓아가서 항의하면 되잖아. 예, 그렇지만 하여튼 그 사실은 얘기죠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경제TV 이것도 뭔 웬일이야? 한국경제TV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가 한국경제TV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97%를 보유하고 있어서 최근에 뭐 크레디오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국정보인증 뭐 이런 기업들이 에버랜드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한국경제TV도 오늘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갑자기 눈에 확 띄는데 네. 코라홀딩도 있잖아. 그저께 얘기한 거. 코라홀 오늘 좀 오르네. 네, 코라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다 올라. 오늘은 뭐 다 오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코라오도 예쁘게 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아 근데 네. 엄청 박살난 주식이네. 어떤 거요? 이 양에 엄청 욕먹을 게 또 하나 있네. 제가 관심지라고 얘기했는데 주가 훅 떨어져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갔던 게 있었네. 근데 오늘 조금 반등하려는데요. 우연히 내가 봤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많이 떨어졌네요 요새요. 아 일진 머티요? 네. 또 개박살났네. 여하튼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반등하는데 보면 오늘 다 올라. 네, 다 올라. 다 올라네 한마디로 다 올라. 그런 시장이나 보고 있어요. 뭐 다른 것도 혹시 빼는 거 있어요? 아니면 바로 뭐 다음 코너로 가시죠. 네,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어떤 것부터 할까요? 오늘 그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에서는 골프존 한번 오랜만에 골필라 코리아를 하셨으니까 저는 골프존을 골프존? 네. 골프로 일단 얘기를 하신다면은 필라보다는 이게 좀 빠르지 않겠느냐. 골프존은 좀 이렇게 돈 없어도 다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골프존을 좀 보고 싶습니다.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에 대한 협약 이후로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1월 달까지 지금 보게 되면은 1분기까지인가 1월까지 이 신규 출점에 대한 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골프존 매장을 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출점하고 싶으셨던 분들 미리 땡겨서 좀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골프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프존 그 기기 납품하는 거, 그다음에 기기 업그레이드 에 대한 쪽하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라운딩이 이루어질 때마다 들어가는 서비스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용품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적을 땡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이제 그 설치가 됐기 때문에 땡겼고, 이제 교체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서비스 이용료, 그거가 아주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대박인 이유가 뭐냐면, 유료 라운딩 이용률이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2분기 동반 성장 협약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유료 라운딩 이용률이 97%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비스 이용료가 현금으로 꽂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계속해서 이제 골프존이 언급이 될 때마다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골프존이 상장하고 나서 현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골프존이 그래서 뭐 게임도 하나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임 업체도, 모바일 게임도. 아, 보통 게임? 예, 일반 게임? 골프가 아니라? 예, 일반 게임을 개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골프존도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었고,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또 알고 있는 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골프장, 이걸 아마 그동안의 보고서에서 많이 이제 제시가 되었던 건데, 네. 골프장 사업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왔던 거. 골프장에 대한 인수를 해서 진짜 이제 그 라운딩을 연습을 해서 지금 이제 필드로 나가게끔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골프장 회원이면은 뭐 가격을 할인해주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뭐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쪽은 올해 뭐 그 순이익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90억, 내년에 한 720억 정도. 내년부터는 720억에 대한 그 단기 순이익에 대한 쪽이 좀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까지는 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720억에 시가총액 7,400억이니까 만약 기준으로 한다라면 올해는 비싸다라고 생각해도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적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프전은 딱 이슈가 두 개 있었죠.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골프전은 이제 주가가 이제 그 출정 안 한다고 해서 빠졌다가 요즘 쪽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거죠. 엊그저께 뉴스 보시는 건 그랬지만 이제 과징금 두드려 맞았잖아요. 네네. 예, 그 40여 대인가 50여 대는 저기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드려 맞은 거 혹시 뉴스 검색해보세요. 얼마나 하는지 네. 뉴스 나올 겁니다. 하면서 이제 앞에서는 이런 거죠. 이제 역설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 뉴스 보자마자 이제 주가는 안 봤는데, 저 골프전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43억. 네, 43억이 불확실성 해소된 겁니다, 저거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회사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해가 많다. 소송 걸겠다 그랬거든요. 네. 43억 줄면 줄지, 안 줄면 늘어나진 않겠죠, 이제. 왜냐면 43억 뿐만 아니라, 이게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골프전에 제가 아는 애들 친구를 두 명이나 이걸 했어요. 네. 요걸 바가지라 이거. 자기 친구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아니, 같이 라운딩은 안 하고. 아니, 골프전 사업을. 골프전 사업을. 두 명이나 하는데 요거 바가지랍니다, 이 회사를요. 예. 왜요? 잘 모르는 거네. 네네네. 왜냐면, 이게 딱 그 법으로 보면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기계를 파는 회사예요. 예, 맞아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팔고 100m인데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안 돼요, 지금 이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거라서 짜장면 팔고 이러는 거죠, 지금 여기가. 네. 그래갖고 요걸 바가지를 먹으니까 먹은 만큼 회사는 수익이 났는데. 네. 그래갖고 이번에 그 공정거래 여기에 먹은 거죠. 광고 혼자 다 띄워먹고 이런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래서 43억 확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웃을 수도 있는 회사다,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골프전이 되면 이것도 역시 뭐 중국이라든가 있잖아요. 네. 외국에 가는 건데 이게 저쪽 미국이나 이런 쪽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골프가 여기 싸기 때문에. 그 조그만 도시들 있잖아요. 조그만 네. 도시 국가들.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요. 근데 하여튼 골프전은 하여튼 그 아시는 분은 아마 욕을 바가지랍니다,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런 것도 뉴스 많이 보시고 아마 여기 계신 1,000몇 분이요. 1,400분 오늘 정도 되시는데 아마 친구 중에 친구나 사돈의 8천 중에 골프전 사업 안 하는 분 없을걸? 그 정도로 많아요. 골프전 사업하는 친구들. 근데 이게 다 존재란 데죠. 직접 탐방 갔다 왔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장님 마인드가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오너 마인드가 좋다. 그게 이제 이거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좀 잘 보죠. 왜냐면 광고로 나오는데 그 광고 혼자 다 먹는 거거든 회사가. 그렇죠. 투자자는 좋은데
제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가맹점은 짜증나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의 제 의견이 아니고 다녀오셨던 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건데 뭐 일단은 뭐 마인드가 좋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아니 골프 CEO 리스크는 좀 없어 보인다. 골프 좀 가면 시간 보내기 좋죠. 네네. 한 8시간 친구들이랑 떠들고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담배 피고 뭐 커피 마시고 좋죠 이거. 네네. 근데 하여튼 가맹점 사업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은 2명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넘어갔죠? 인터파크 INT. 전 인터파크 INT 좀 보겠습니다. 예. 이거 하이스코처럼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도 주가 안 좋던데 아까? 그러니까. 볼까요? 인터파크 네. INT를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다 인터파크 INT 훅 빠지잖아요. 오늘 4% 빠지는데요. 네. 이게 보면 이제 인터파크 INT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신규 상장 네네. 그런 이슈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 내용만 보면 이게 한국투자증권 거거든요. 한국투자증권인데 성장 모멘텀에 합당한 프리미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게 보시면 딱 이거 보시면 돼요. 투어 부분의 고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는 두 번째 달라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요. 예. 1분기도 실적도 괜찮게 났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추정치에 부합하다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인터파크 INT가 좋아지는 것은 결국은 투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어 부분이 1등이에요, 지금요. 하나도 아니고, 투어도 아니고, 이제 티켓 판매하는데 엄청 잘 팔리는데요. 특히요, 해외 항공권, 그리고 해외 호텔 판매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 보면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맞춤형 여행 쪽을 이제 해외 제휴사들이랑 맺어갖고요. 맞춤형 서비스를 많이 얘네가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인터파크 INT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3만 원으로요. 기존에 19,000원이었을 거예요, 이게요. 네. 확 올라버렸어요, 이게요. 근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19,000원이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봤던 쪽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투어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네. 제가 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수급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 회사에 대한 평가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 거. 네. 근데 이제 알리바바 이제 그 얘기 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상업하는 게 끝났다 그러니까 뭐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랑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얘기 났던 대로 장기적인 것 그리고 신규 상장 후에 이제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건데요. 전 이게 마찬가지죠. 현대로템이라든가요. 같은 개념인데요. 인터파크 INT 이런 것들을 그리고 코스맥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오버행 이슈 있는 것들 신규 재상장 이런 것들이 저는 주가가 쑥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당장일지 아닐지 모르죠. 당장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거 안다고 얘기하는 애는 불법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전 형성될 찬스가 가능성이 크게 있다라는 생각 저는 일단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나케미칼 얘기 좀 해준다면 그 얘기 좀 안 하시면. 하나케미칼이 최근 들어서 아주 재밌는 내용들의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리실리콘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쪽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이뤘다. 그래서 모듈 판매에 대한 쪽에서 돈을 벌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 보인다. 잠시만요. 네.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 딱 나오잖아요, 여기요. 어디요? 실제 게시판으로 나와요? 하면? 어디? 본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제가 안 나옵니다. 제일 아이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 쓰셨어요. 제가 네. 골프전 얘기 했잖아요. 네. 사업 잘 안 된다고 네. 가맹점 네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네. 이학령님 정말 잘 아시네요. 저도 하다 그만 쯧쯧쯧. 근데 이게 직접 골프를 하신 건 아니고 골프전 사업을 하셨던 모양인데요. 네. 이 하여튼 제 친구 진짜 있었답니다. 제 친구 둘이 했었다가 안 됐는데 하여튼 시장 하여튼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뭐 마찬가지죠. 그 삼립식품도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요? 네. 삼립식품이 지금 사상 최고가인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기업들의 주가는 좋은데 가맹점주들에 대한 이득이 조금은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케미칼이 폴리실리콘 쪽 최근 나오는 보고서의 동향을 보게 되면, 폴리실리콘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듈, 태양광, 수직 계열화, 이쪽에 이제 포커스들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면서 시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대차 거래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대차에 대한 상환이 그저도 이제 한 900
500만 주 이상, 어제도 500만 주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틀 합쳐서 한 1,5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또 최근 한 2주간인가요? 2주간 그 기관에 대한 매수세, 투신과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와 함께 더불어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바닥 형성, 그 다음에 뭐 대차에 대한 상환, 그 다음에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주가가 반등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다. 네. 지난달에 또 베스트에 뽑히셔갖고요. 이번 달에 2번 나오시는 분입니다. 저번 주에 한번 나오셨고요. 예. 네. 누구야 하면 다 아시죠? 제일 많이 나오시면. 제일 많이 나오시면 바로 그러면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정전자 균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좀 해보세요. 네. 아니, 제일 많이 나오셨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트레이딩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도른 겁니까? 아니면은, 바닥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찍고 이제 2,000포인트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갈 것 같은데. 그냥 쭉? 네. 그냥 쭉? 네. 느낌상? 네. 중요한 얘기인데. 시장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할까요? 각 업종별로 이거 어제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2개만 성금 가가지고 조금 서운했는데 오늘 삼성중공업 8%대, 현대제철,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건설주, 대우건설, 정유주만 조금 바닥권에서 좀 거시기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삼성전자 일변도하고 네이버 일본도 그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까지 전부 다 시장 합류를 해주면, 그러니까 일부 소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형성을 하고 있는 업종 1, 2, 3군이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한 올해 전반적으로 이 정도 분위기 된 시장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경험상으로. 그래서 이 정도 힘이면 굳이 이제 삼성전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도 시장은 굉장히 홀가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2,000포인트 화면 보시면은 이제 V자 반등이 이제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V자 반등까지는 반응할 것 같고요. 지수가 2,000포인트 살짝 넘는 정도까지. 근데 이거 지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판단하실 때 이제 저는 회원들 느끼해요. 외국인들이 계급품 물고 사면 팔고, 계급품 물고 팔면 사세요라고 하는데, 저번에 이제 선물 1조 이상 팔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물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매도를 하면 그 이후 시세는 정고점을 넘어가더라. 여기서 바로 V자 반도로 쭉쭉쭉 가면 좋겠지만, 눌림자리 자설력 올지라도 결국은 올라가는 과정이고, 지난주에 코스타에 들어오냐? 제가 이 캔들 말씀드렸잖아요. 수염 잡아야 양봉이 뻗는다고. 네. 이제 올봉이 수염 잡았거든요. 네.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미국장에 폭락하지 않은 이상 수염은 거의 확실하잖아요. 이제 색깔에 네네.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은 이 옆에 지금 주봉상으로 이런 캔들의 모습이 이렇게 양봉을 갖추듯이 올봉도 이 캔들이 여기다 양봉을 갖추고 있다. 굉장히 좋은 모습 아닌가요? 네. 그 모습이 오늘 제철이 있던가. 종목별로 보면 이런 종목들 많이 있어요. 흐름적으로. 이렇게 위아래 수염 만들고 옆에 양봉 만드는 형태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아마 기법적인 부분에서 좋은. 저게 지금 윗꼬리 살짝 단 거를 아랫꼬리로 그죠? 받아쳐 올렸을 때. 그죠? 그때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에가 시세가 나온다. 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건 건셉식으로 만들어서
정정균 기법 하나, 메토로 하나 하시겠습니까? 이게 메토입니까? 별로 없어요. 아, 별로 없습니까? 메리트 없어요. 메리트 없어요? 아, 그래도 이거 하나 해주시면, 딱 정정균 전무님 패턴에서 정정균 패턴 해갖고 딱 한번 그 호명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파롱도를 날려버리는 정정균 테마법 하나.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나. 그냥 저 혼자 먹을래요. 네, 저 혼자 드실 겁니까? 저 패턴이라면, 그러면 이번 목표치가 그 2050포인트? 아니면 2150?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설정해놓고 보면 될까요? 글쎄, 이제 기간 차이는 좀 있겠죠. 기간에 대한 차이는 뭐, 일단 차치하고. 이제 기간 얘기하니까, 혹자들은, 기간을 모르면, 뭘 얘기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욕을. 결국 이제, 저는 올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네. 기간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썩 중요한 측면은 아니다 보거든요. 네. 그럼 저는 올해 목표치는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 종합지수.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견조한, 그러니까 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만 아니면 시장이 결국은 자기 자리인데요. 1970 정도가 왜 4년 동안 우리나라 지수가 자기 자리일 수밖에 없느냐. 정부에서 이제 7조 집행한다고 그러지, 기업들도 136조 정도 설비 투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못 갈까, 4년 동안. 이 부분이 이제 올해는 저는 뚫린다라고 보고 있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뭐 기술적이든 어떤 부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건 뭐 별로 해당 사항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캔들 가는 캔들 아니에요? 이승원 앵커님 어때요? 네네. 이 캔들 보면 그냥 더 가는 캔들 아니에요? 그쵸.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연봉인데 저는 네. 여기 커다란 부분이 하나 있다 보거든요. 지금이든 아니면 이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네. 뭐 올 하반기든 내년에도 굉장히 아마 시장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재 뭐랄까, 응지 과정이랄까요? 저 연봉이에요? 아니, 이전 보여드렸던 게. 이전에? 네. 근데 여하튼 간에 뭐 지금 당장 여기서 바로 팍 뚫고 가지는 힘들 거고요. 네.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화면이 보면 현대차도 그렇고, 오늘 보면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이거 다 각 업종 세터인데, 이 상태에서는 바로 못 가죠,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바닥 다지기도 한 번 더 하고, 이동평균도 돌리고, 21선 돌리고, 이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치 종합지수적인 부분에서는 2000포인트가 훌쩍 갈지라도 이제 업종 순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기술적인 모멘텀을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달 말 이후에는 이제 이동평, 계산해보니까 대부분 이동평은 이달 말쯤 되면 다 우상향으로 돌더라고, 21선이. 그러면 좀 굉장히 좀 파워풀한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한 수치 부분들은 원래 대형주가 엘로우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중소형주에 있던 부분들이 약간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투자도 그동안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가지고 계속 뭐 네이버만 매매하다가, 그 다음에 중소형 좀 하다가, 이제 거래소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배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좌 관리 거래소 쪽이 편하기 때문에 중소형 쪽보다는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코스닥이 좀 눌림자리가 형성이 많이 됐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러면 소형주가 이제는 시세 내기가 좀 바로 어렵다. 소형주가? 예. 어차피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수는 또 땡겨 먹겠지만, 서울 반도체 그동안 내렸으니까 반등 중에 또 지수 올라가잖아요. 코스닥은 중소형주를 배팅하기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를 한 달 정도 눌림자리 생각하고 매직 구간이다. 시세 내기는 거래소가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중대형주 쪽으로 시장이 좀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대형주. 중대형주 가려 그러면 거래가 좀 활발해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중대형주라기보다는 이제 중형주 쪽 이렇게 엘로칩 2등주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뭐 저성장에다가 뭐 마땅히 기업들 실적도 이제 현재 좀 그렇게 썩 좋은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포스코를 땡기기보다는 뭐 현대제철, 뭐 삼성전자를 땡기기보다는 뭐 하이닉스 2등주들이 좀 그동안 시세 연출했는데
각 업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밑에서 지금 튀어나오는 업종들도 2등주들이 조금 먼저 튀어나오고 1등주들은 어차피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자 이 부분들이 지수 컨트롤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갖추면서 2등주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 그러니까 시장이 뭐 우리가 솔직히 뭐 개폭락한다, 폭등한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저는 뭐냐면 엘로칩을 보거든요. 엘로칩들이 삐딱하니 자리 잡으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엘로칩 자리 굉장히 좋게 잡으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히려 그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그 앞으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엘로칩들이고 엘로칩들이 상승해줘야 이 심리가 좋아져요. 네. 투자 심리가. 네. 오늘 뭐 삼성중공 8% 나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친구도 있지만, 예. 아, 이제 이들 바닥을 잡나 보다. 예. 이런 투자 심리가 호전만 된다면, 고객의 타격도 빠르게 유입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호전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까지는, 에이, 2천만 원 폐지, 에이, 2천만 원 폐지, 이런 심리가,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겠네? 네. 이런 분위기만 좀 조성이 돼도, 왜냐하면 그만큼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뭐 2,100이나 200이 있다면 이런 논리가 좀 안 되겠지만, 네. 지금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냥 가치만 따지고 보더라도 굉장히 싸다. 굳이 실적만 안 따져도,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 땡기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그 기관체들 하여금 그 명분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 주고 있다는 부분인데, 결국은 뭐 여러 가지 2분기 이후 3분기에 우리가 증명이 되겠지만, 주가라는 것은 기대치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좋다라는 거 보고 땡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실적을 보고 가는 부분. 저번에도 현대 리포 올라온 거 보니까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주식이라는 건 기대를 먹고 사는 거고 그 기대감이 이제 점점 무르익을수록 이제 우리가 원하던 그런 그림대로 시장에 가고 종목도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전문가님이 아까 이제 오늘 이제 소형주에서 약간 중용주 얘기를 하셨잖아요. 옐로우칩 얘기했는데요. 이제 각자 이제 보는 옐로우칩 하면 상징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갑자기 뭐 현대제철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그 옐로우칩을 보면 제가 주식을 선호하는 거랑 상관없이요. 옐로우칩을 보면 항상 쳐보는 주식이 습관적으로 쳐보는 게 대우건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도 이게 딱 이게 요새 안 보셨죠, 별로요. 8천 몇백 원이에요, 지금 이게요.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아, 좋죠. 한번 봐주세요. 차트도 한번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좀 띄워줘 설명해주세요. 제가 이게 건설주 상관없이 옐로우칩이 뭐 될만하다 그러면 저는 이걸 쳐보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보시는 그런 차트의 관점에서 좀 말이 되는 건지 좀. 이 대우건설은 좀 작고요. 네. 현대건설. 뭐 현대건설은 마찬가지죠. 예. 현대건설을 보니까. 예. 건설주가 7년을 놀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뭐 하나 쓰면서 보니까, 이야, 이거 7년이나 놀았다. 근데 7년 동안 올라온 것도 없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주택 미분양 지수를 2만 채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주택을. 지금 2만 5천대까지, 6만 채가 넘었다가 2만 5천까지 지금 줄었답니다. 미분양에 대한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대한, 이제, 건설 파동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네. 설비 투자 쪽에서 건설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뭐, 주도주라고까지는 뭐겠지만, 올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가면, 건설주가 아마 광풍하면 부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 쪽에는 트로이카 있잖아요, 이전에. 네. 두 분 아시죠, 트로이카? 네. 그 증권하고. 근데 증권주, 건설은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추가 부양을 펼칠 거고, 증권은 어제 6월 달부터 뭐 5만원 이하 한 단주거래, 일단 그걸로 조금 양치질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증권주는 구조조정 1차하고 조금 이제 여름지라면 칼바람이 하면 더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거기가 아마 증권주는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저점일지 아니면 좀 올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조조정 1차를 했고, 통폐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구석들 잘 버티고 있으신 분들, 이제 마저 딱 잘라내면서 증권주는 이제 큰 시세를 늦지 않을까. 트로이카 쪽이 하반기 쪽,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유망한 섹터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시장에 연관된,
시장 지수 갈 때 같이 연관돼 뭐 현대제철, 그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뭐 두산인프라 뭐 이런 쪽이 좀 매매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요. 오늘 또 그 장기적으로 보면 중흥영주에 대한 관심을 놀려보자. 옐로우칩으로 표현됐건 어떤 표현이 됐건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 그리고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또 다음 달 초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오늘 토크 배틀 메인 주제를 어떤 걸 해볼까요? 어저께 키움증권에서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다면서요? 네네.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뭐 정정근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걸 한번 보자고요. 어우, 이건 종목들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었어요. SK 이노베이션도 보니까 14만 원 하던 게 지금 11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 네, 네. 뭐 SK 이노베이션, SK 롯데케미칼이죠. 월 연초죠. 연초에 23만 원에 있던 게 지금 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빠지기도 참 많이 빠졌다. 지금 뭐 연초 대비해서 SK 롯데케미칼도 한 35% 정도 빠졌다가 반등을 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뭐 거의 악소리 나게 빠졌습니다. 네. 작년에 그 고점 뭐 10월달이죠. 10월달 고점이 지금 45,000원이었는데 뭐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이쪽이 한번 뭐 낙폭과대 반등 남은 기간 뭐 5월 남은 기간 좀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데 중립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네. 각자 좀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어떤 거는 잘한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국민이래 키움증권분들한테 자수하면 출마하세요? 국민이게. 그러니까 국회만 보내줘. 안 됩니다. 국회에서 내가 할 게 많아. 안 됩니다. 왜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나 국회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있잖아요. 그 음주법 자꾸 이래갖고. 음주법이 아니라 저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쇼트 갖고 하는 거 있잖아. 무슨 펀드? 공매도? 롱숏 펀드? 롱숏 펀드는 바로 그냥 내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불법화 시키는 거로. 롱숏도 지금이니까 좀 되는 거지. 조금 이따 시장 좀 올라가고 2200포인트, 300포인트 가면 롱숏 바로 깨고락지 돼요. 그래요? 네. 여하튼 저는 낙폭과대주 이런 거 하는 건 잘 못해요. 네, 그건 별로 잘 모릅니다. 제가 말해도 틀려요. 네. 아까 그거 좀 보자니까 삼성전자 홀딩스 그 자료가 키움에서 나왔다며. 네, 그 자료를 제가 잠깐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옥상옥 회사, 그러니까 SK 과거에 SK CNC 같은 회사로 있고 대림그룹의 그 옥상옥 회사가 하나 있죠. 몰라요? 대림도 오토바이 만드는 회사가 또 대림홀딩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대림그룹도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에버랜드가 삼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자 계열사들 해갖고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에 이하 줄줄이 나비로 줄서라.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이재용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줄줄나비, 뭐 화재, 증권, 자산운용은 또 삼성생명으로 넘어갔어요. 삼성증권에서 갖고 있다가 참 삼성증권의 위상이 참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이제 호텔신라까지 쓱 껴갖고 이게 보통 이제 이부진 계열.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삼성물산으로 해갖고 뭐 삼성물산 엔지니어링 그때 뭐 화학부터 시작해서 쭉 줄줄 나비로 세워서 또 이게 또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서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삼성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삼성이 이제 상속세를 뭐 줄이는 목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삼성을 삼성홀딩스로 삼성전자를 이제 분할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누가 쓴 거야? 삼성홀딩 지금 제 차차리라고 하는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홀딩스로 만들어서 지금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듣보잡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근데 그 설명을 해주세요. 키움증권 자료라며. 네네 키움증권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요. 저는 하여튼 그 결론이에요. 전 어저께,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저께 삼성전자 오르고, 제일기획 오르고 어떤지 오르니까, 특히 이제 3세 경영인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올랐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들이 실제로 삼성 SDS나 에버랜드 제약은 직접적인 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주식을 많이 사야 된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올라갈 거란 얘기는 전 소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얘기했던 대로 어떤 법인이 통해서 사도 되고요. 어떤 지주회사적인 성격이건 지주회사 생겨서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오른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마찬가지죠. 무슨 상속세 때문에 주식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쫓아다니면서 말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여기 박중선 애널리스트가 쓴 지주회사 화학.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하시는 분인데요. 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 이게 그것도 보통 증권사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키움증권. 네. 그래서 지금 에버랜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고 페이지가 조금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7페이지짜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에버랜드, 생명전자, SDI, 물산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구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삼성 구도거든요. 네. 삼성 구도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구조를 지금 지분율이 7.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높이기 위해서 SDS를 상장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삼성전자를 갖다가 삼성홀딩스가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코스맥스도 상장되기 전에 쭉 올라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홀딩스가 생기게 되면 이제 지주회사는 사실 개인들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주주들만 이제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삼성전자라는 이제 사업하는 회사. 요게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분할되게 되면 코스맥스도 분할되면서 주가 뻥 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INT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하면서 뻥 올라가고 이렇게 보통 분할하는 회사들 중에서 기업 쪽은 산업하는 회사는 뻥하고 올라가고 홀딩스는 주가가 내려가고 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다라면 시나리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물산 중심이냐 아니면은 화면 좀 잡아주시죠. 지금 보게 되면 물산 중심이냐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홀딩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삼성전자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 구조를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높이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하루 딱 날 잡아갖고 빵 하고 붙여버리면 한 방에 올라가니까 오히려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바라는 시나리오고 대주주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구도기 때문에 요걸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것에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쪽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요? 라고 하는 게 지금 키움증권의 얘기인 거죠. 저는 이런 훌륭한 자료를 쓴 거는 정말 대키움증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거 딴 데 증권사는 이런 거 감히 쓰지 못하지 않아요? 네네. 그게 대키움증권인 때문에 가는 거고요. 정말 키움증권 영원히 만만세다. 예, 그래서 아마 요거를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 될 것 같고. 요거는 각자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딴 게 아니라 키움증권 영문에서도 바로 바로 투자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좀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건 얘기해보죠. 게임주들 있잖아요. 어닝초크 하면서 게임주들 하락하고 오는 점 반등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보세요? 게임 또 전문가 있으니까. 게임주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신규 게임 상장의 런칭에 대한 쪽이 아직까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모멘텀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쪽 같은 경우 이제 넥슨 GT,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넥슨 GT가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가 올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같은 게임주가 내리더라도 넥슨 GT라든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게임 쪽 같은 경우는 항상 급등락에 대한 쪽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번 시장에서도 검증이 됐듯이 단기적으로는 넥슨 GT, 컴투스 이런 게 시장에서는 좀 더 먹힐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 NC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위메이드라든가 NHN 엔터 이런 것들은
뭐 시나리오는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아직까지 이제 시장에서 검증하는 그런 작업에 대한 쪽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 잠깐 저도 이제 제 의견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모두 말씀드린 건 저는 게임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뢰성이 이성원 대표나 이유창 기자보다는 약해요. 이유창 기자는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걸 하는데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실적 시즌 때마다 좀 약할 거예요. 이거는 약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물론 회사마다 약간 다르죠. 미국 카지노 가는 NHN한테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를 봅니다. 중국 시장을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네. 다만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항상 실적 때마다 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후기 때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NHN한테도 아마 킴주가에서 목표 주가 내렸다는데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엊그저께도 한번 유창이다 얘기했지만 좀 장기적으로 좋다는 입장인데 안 된다는 의견도 실적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니까 분명히 일견에 있고요. 지금 주가의 반응은 할 수 없죠. 이건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쯤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맞서기에는 부담스럽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기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바로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죠. 네, 두 남자 하이로 코너입니다. 어저께는 또 제가 또 이겼네요. 예. 네. 하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이였나? 예. 몰라. 어제 하이 보셨고 제가 로우 봤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겼어요. 중요한 건요. 뭐 헷갈리는데 이겼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세요? 1987.21이니까요. 1987포인트 잡으면 되겠네요. 1987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요? 이겼으니까 양보하죠 뭐. 양보하신다고요? 네. 저는 뭐 그러면은 하이 보겠습니다. 하이요? 네네. 좀 로우 갑니다. 로우? 네, 이유가 있어요. 네.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네, 많이 올랐다. 네. 이제 시작 아닌가요? 뭐 별로 이렇게 오르지도 않은데 이렇게 뭐 많이 올랐다 그러면 어떡해요? 저요? 이거 주식 다 팔아란 얘기예요? 아주 얄팍하게 지금 로우를 보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낙폭과대로 올라가는 건 저는 잘 모른다. 네. 오늘 저는 한마디로 삼성중업이 오늘 훅 올라가잖아요. 7%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거 히컵했어요. 시컵했다? 시컵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 외국인 2,000억씩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종가까지 좀 사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반등폭이 세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적으로 보면 어저께 8포인트 합하면요 30포인트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 며칠 전에 1930포인트였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지난 수요일 날 1930포인트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싸다. 좀 많이 올랐다. 하여튼 시급했어요. 하여튼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후기 한번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후기 좀 화면 잡으세요. 후기가 이거가 두 남자 쇼. 예, 제가 잠깐 봤는데요. 네네. 이학령이 욕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요. 뭐, 삼성정밀에 대한 얘기는 뭐, 이미 해주셨고. 쭉 볼까요? 밑에서 게임주, 어디서부터 할까요? 이카루스까지 어제 했죠? 네. 게임주, 이렇게 뭐 떨어지기만 할런지 오늘 뭐 반등이 있고요. 오늘 또 언급을 드렸고, 또 그 게임주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유찬 기자 출연 편이라든가, 아니면 딱 한 종목의 지난 시간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기업에 대한 변화를 좀 보자라는 말씀이니까 좀 시간에 대한 쪽이 걸리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이와 오늘 뭐 반등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AS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일이와 지금 설명 많아요? 네, 한일이와 말씀하시죠. 한일이와는 전 되는 거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된다. 네, 왜냐하면 한일이와는 딴 거 몰라도 여기 나오시는 바로 그분 있죠. 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요. 네네. 술 한잔 나오시는 분이 얘기하는 바로 그 회사야. 왜냐하면 이게 그냥 현대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랑 현지 회사랑 합작한 게 있어요. 거기서도 매출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한국 콜마가 그래서 대박 난. 콜마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 코스맥스가 있는데. 콜마가 대박 났어요. 콜마는 관심도 없어. 콜마는 관심도 없어. 네. 듣보잡이야. 네. 그래서 대박 났나? 그래서 대박 났나? 제가 아는 농담이고요. 네. 하여튼 한일이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주원 이코노미스트 얘기하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다. 그래서 한일야가 안 되면 우리 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팀에 이코노미스트 앞에 가서 항의 농성하면 돼. 책임지라고. 그래서 한일야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정밀 개파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성정밀은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리죠. 네네. 삼성정밀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를 노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이거는 다 꽂어요, 다 꽂어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모든 실적이 그냥 계속 실망. 뭐예요? 2분기에도 또 실망이야. 안 봐도 뻔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하반기까지. 예. 하반기에 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매매한 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의 거는요. 네. 의미가 없는 거 아셨고요. 아까 보시면 NHN은 아까 전기차 쓰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전기차. NHN 엔터테인먼트. 지금 키움에서 목표 주가를 14만원에서 83,000원으로 안재민 키움 연구원님께서 하락을 했다. 훌륭한 분야. 네. 근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학영 의원님이 네이버 검색하면 일본 출생이시던데 혼혈이신가요? 일본 분이신가요? 이런 또 개인정보까지 노출되고 있어요, 이거 네이버 때문에. 앞으로요. 네. 네이버에 혹시 인물 정보 하실 분이요. 거기에는요. 처음에는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거짓말 써도 없으니까요. 알아서 하겠고요. 저는 그때 아버님이 일본에서 근무하셨어요. 개인적 얘기 드리면요. 네. 태어난 거 일본에서 태어난 거 맞습니다. 네네. 근데 아버님, 어머님 전부 다 저희 그냥 종로구 사람이라는 거 맞습니다. 종로구. 종로구 있죠? 종로구. 종로구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서울 사대문 안에 원래 전부 다. 본토 태생, 서울 태생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독도서관 있잖아요. 네. 개인적인 얘기 들면 정독도서관 바로 앞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예요. 저기 살던 동네. 그 양반이었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그 얘기인가요? 근데 그걸 왜 물어보셨죠, 전기차님이? 지금 뭐 전기차님께서 물어보신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NHN 엔터 주가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가야 되냐?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였어요. 왜냐면 이거 NHN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가 왜냐면 이번에 그게 딴 게 아니라 네이버 엊그제 보니까요. 네이버 보니까 네이버가 언제부터 바로 이제 네이버 게임을 시작한다고 본격적으로 막 때리던데. 네네. 그게 하면 이게 엔터테인먼트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죠. 네. 라인을 통한 게임인가가 뭔가 현재 시작된다고 얘기하면서 모멘텀이 있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관심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작년에 롯데하이먼트로 수익 났었는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관심법이요? 네. 관심법은 그건 설명이 안 되죠. 어떻게 알려드립니까, 이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맨날 그 출연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 그가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 놓고선 정작 본인은 그 얘기를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 이러죠. 관심법이 별거 아니죠. 그냥 자주 가봤는데 마음에 땡기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롯데 하이마트가 갔더니 사람이 갑자기 예전부터 작년부터 훨씬 친절해졌어. 험불하고. 딱 이거죠. 거의 손잡고 내려갑니다, 이 친구들이요. 그거 별거 아닌 거 사더라도. 그러니까 엄청 작년보다 훨씬 친절해졌어요. 네. 롯데 하이마트가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롯데 하이마트 주가 개바닥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 롯데 쇼핑인가 이런 거 그냥 계속 유통회사들이 지금 계속 그냥 수직 낙하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롯데 하이마트는 먼저 버티고 있는데 지금 사실이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 회복될 때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쉬어도 100위 안에 들어왔네요. 88이. 그러니까요. 대박이에요, 대박이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내일 시간 되시는 분이요. 내일 4시입니다. 내일 4시 강남구 그 주소지로는 신사동인데 어디 하면 쌍봉 빌딩 하면 강남에 사시는 분 다 알아요. 압구정동 쌍봉 빌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 6층에서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딱한 정보 팟캐스트 1주년 기념하면서 저희 출연자들은 그리고 거기 나왔던 사람들 갖고 대특집으로 하겠고요. 거기에는 아프리카 TV 상한가 축하. 이거 축하할 일이 아니고요. 갑자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내일 또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조선업종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네. 조선업종. 저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떨어진 거 왜 설명할 게 뭐 있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전 의원이 하여튼 약간 감동했어요, 전요. 전 정말 중립적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어저께 보면서 현대중공업은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전 낙고가 대조를 맞출 재간이 없어요. 네.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좀. 정몽준 의원의 눈물하면 유튜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도요. 네. 애 교육을 잘 시켜. 못난 아비를 욕해달라 그런 표투야. 네네. 우리 교육 잘 시켜.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데 사람들이 감동받죠. 저도 어저께 눈물을 흘렸는데. 왜요? 우리 아들 싱싱이를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갖고 어저께 제가 딱 한 조금 이거 두나nep시를 못 올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